자, 우리 교재가 이제 배당으로 갔는데 416페이지죠. 예. 배당은 이익 배당이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요즘엔 또 이 배당을 돈으로 주는 대신에 현물 배당, 특히 이제 현물을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다른 배당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의의 볼까요? 의의. 이제 어차피 회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익 배당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이익을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주총회에 결의를 해서 그걸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정말 출자자인 주주의 고유권이죠. 물론 이제 요건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총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사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 매년 정기총회 때 그 해에 대차 대조표라는 걸 봐서 거기서 순자산액에서 자본액도 빼고 또 법정 준비금도 빼고 이익 준비도 빼고 또 앞으로 적립할 이익 준비도 빼고 해서 남은 건 놀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한도로서 배당을 하는 것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사의 승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우리가 이사의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 배당의 기준은 이제 당연히 주식 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배우는 이제 일할 배당은 뒤에 배울 겁니다. 일할 배당이라든지 차등인데, 이 차등 배당이란 말은 이제 대소주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배당은 차등 배당하면 안 되는데 대주주가 자기가 받을 목이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목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내가 받을 배당목을 안 받겠다, 그리고 놀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관계없죠. 그래서 대주주가 자기 배당 받을 권리를 포기해서 양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수의 배당의 위배는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 주총을 열어서 소수주주에겐 유리하게 하고 대주주에겐 불리하게 하는 차등 배당의 경우에도 당연히 배당 받을 대주주가 동의한다면은 그건 위배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2012년도부터 현물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나오겠죠. 현물 배당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한마디로 금전이 아닌 걸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항상 정관으로 정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2항의 1호에 주주가 배당이 되는 금전 이외의 재산 대신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재산 대신에 금전 지급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한 줄이죠. 거기 밑에 정관으로 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현물을 한다는 얘기는, 이때 현물이란 말은 주식도 되고 사채, 옵션, 기타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돌았습니다. 우리 이게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정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배당 의안이 승인되면은 배당에 대한 지급 청구권을 줘야 돼요. 배당을 줘야 되죠. 안 주면요,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요. 이렇게 이걸 또 압류도 할 수 있어요. 압류도 할 수 있고 담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법 배당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배당 가능이익이 없는데
불구하고 배당을 준다든지 또 배당 가능이 있더라도 배당 가능보다 더 많은 걸 주는 거를 우리는 위법한 배당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별도의 위법 배당죄라는 게 상법상 조문에 형벌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했을 때 위법 배당죄고요. 특히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채권자한테 불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익 배당 했을 때는 토해내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채권자가 또 내놔 다시 해서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채권자가 주주에 대해서 너 회사에다가 반환해라 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연관되어 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사나 감사가 그 손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배당을 이사에서 찬성하고 정규총회에서 만약에 제출한 이사가 있다면 이사와 회사가 전부 다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특히 악의나 중과실 때는 그 이사가 아예 채권자나 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넘어가서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정리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아마 객관식 때 요만큼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가 660페이지인데 뭐 이것도 객관식 때는 많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시면서 나중에 또 객관식 때는 또 요걸 한 100페이지 줄여야겠죠. 예, 줄인 작업 해야 됩니다. 자, 1번. 아까 배당 가능을 초과했을 때라든지 위법배당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양의 위법배당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주주가 난 몰랐다. 그 관계없어요. 주주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받은 게 있으면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이 위법배당은 회사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배당할 때 채권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채권자들한테도 그죠? 회사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 대한 그 반환 청구권을 할 때 우리가 그 채권액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채권자가 100만 원 받을 사람도 너 1억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액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원래 마치 채권자 대위처럼 하는 거죠. 또 5번에 이사가 악의 중과실일 때는 임무 해태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자가 바로 이사를 상대로 이사에 대한 그죠? 책임을 충고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직접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회사에 관련된 상법상 소송이 있는데 특히 그 채권자한테도 소송을 인정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본 신주 발행 무효소는 주주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마번에 있는 주청 결의 취소도 주리감이죠, 주리감. 근데 거기 지금 배웠던 가번의 위법배당, 자본감소, 합병무효 이런 것들은 뭐죠? 채권자한테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남은 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했느냐, 이익이익물 처분한 계산서를 했을 때 일단은 그 이익에 대한 처분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을 하면서 주주는 결국에 그때 주주가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중간 배당의 경우는 언제부터 그럼 배당받을 수 있느냐? 근데 적어도 이사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한 달 내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할 배당과 동액 배당이 있는데, 일할 배당과 동액 배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자기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요때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그죠? 배당을 받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뭐 4개월치 그다음에 4개월치에 120일 하면 120일 동안 하셨던 그 주식의 만큼만 배당을 받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그 이때 새로운 주주하고 옛날 걸 다 받게 해줄 수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구주주하고 이게 뭐 9개월 동안 가진 사람이나 12개월 동안 가진 사람이나 배당을 똑같이 주자. 이제 그게 동액 배당이죠. 동액 배당.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도 보통 이제 신주 발행을 보통 뭐 5월달, 9월달, 10월달 하잖아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신주를 발행했을 때 새롭게 신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배당을 줄 때 그 영업용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이라면 2015년 걸 주거 아니에요. 배 몰아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가 해서 뭐 옛날 주주나 늦게 들어온 주주나 나중에 들어온 주주나 같은 동액으로 배당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동액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법에서는 그 통상의 신주 발행이라든지 준비금의 자본 저입, 주식 배당, 뭐 전환사채계,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뭐 주식을 배당받거나 신주 배당받거나 준비금 자본 저입을 해서 받거나 또 신주 인수권을 하체 받거나 하여튼 새롭게 신주를 배당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예 정관 동합시키고 정관으로 그 직접 영도 말일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뭐 새로운 주주나 옛날 주주나 똑같은 배당, 이 동액 배당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중간 배당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말고 또 중간 배당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뭐 빠졌다든지 그랬을 때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462조의 3회 그 중간 배당에 대한 것도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건이 잘 나와요. 요건이 1항에 원래 결산기는 1년마다 있잖아요. 그 1년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가 있고 또 6개월 결산기 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결산기를 정했을 때는 적어도 그 중간에 영업연도 중에서 아직 결산기가 안 됐는데 1에 한해서 그죠? 영업연도 중에서 1에 한해서 똑같아요. 이사의 결의로 배당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데 이 중간 배당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관으로 정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런 것들 빼야 되죠. 똑같이 순자산에서 좀 빼고 남았다 그러죠. 사항에 언더라인에 그 대차 대표에 있는 그 순자산액이 다 빼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중간 배당 했을 때는 똑같이 이 경우도 이사가 책임을 지죠. 연대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똑같이 중간 배당도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보면요. 올해 2015년 됐네. 15년도에 기출 문제 보면 역시 연 1회 결산기를 정했을 때 우리가 영업용도 중 1회 이사결의 전환로 배당으로 정관 정할 수 있다. 근데 틀린 게 뭘까요? 틀린 게 한 번 주는 거야. 1회 이상이 아니고 연 1회에 한해서 조문을 잘 읽어야 돼. 조문을 잘 한해서 한 번만 주는 거지 뭐.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줄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냅니다 시험 문제를 좀.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국어 문제가 요즘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틀리자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차피 몇 개 틀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거 중간 배당에 대한 것들 쭉 봤었고요. 중간 배당에 대한 주식 받아다는 것들 또 중간 배당은 주총이 아니고 이사의 결의죠. 그리고 정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봤던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신주 발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럼 이익배당을 할 때 언제부터 줍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전환 주식이라든지 전환 사채라든지 또 신주적 사채라든지 이건 이제 주식을 새로운 주로 또 사채를 새로운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전환이란 말은 결국에는 뭐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한 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해 주는 거죠. 그죠? 물론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아까처럼 직전 연도권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주는 것도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신주가 발행된 말의 배당 전액을 받으니까 신주도 구주주하고 똑같이 받죠. 정말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상의 신주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지만 자본적임이라든지 주식 배당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기출 문제 보면 이제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그 초청 종결될 때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걸 볼 수 없다. 그건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죠? 다음에 주식 배당 볼 거야. 주식 배당에 그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 몇 번씩 나왔던 건데요. 볼까요? 462조의 2의 개념 정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맨 위에 것만. 1항이 중요하겠죠. 해산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주식 배당은 우리가 주식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종전의 주주에게는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꾸 새로운 주주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식 배당은 그 주총결의 사항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을 줄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근데 그때 주식 배당은 뭐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분의 1은 돈으로 주고 2분의 1은 주식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몽땅 다 주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반드시 액면으로 줍니다. 액면가를 줘야 됩니다. 권면액. 저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권면액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종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 똑같은 종료 주식으로 줄 수 있어요. 또 3항에,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 중에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은 언제 주십니까? 그건 주주총회가 종결된 때 신주가 됩니다. 였고요. 나머지들은 네. 그래서 역시 그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금전 대신 신주를 주는 것이고, 이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배당 원래 돈으로 줬을 땐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건 돈이 회사에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당할 이익이 바깥에 유출되지 않고 사실은 계속 사내에 유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오히려 배당 자금이 자본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 10억으로 원래 10억 배당하면은 돈으로 줬으면 10억이 나간 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시 신주 발행됐으니까 자본금이 10억이 늘어나. 그래서 우리는 배당금이 자본화된다 말을 해요. 그리고 따라서 2분의 1 초과 금리니까 이익 배당 총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식 배당은 그 이익 배당 총액의 오른쪽이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금 배당해야 된다. 상장과 달리 우리는 액면가 이상 조건으로 우리는 할 수 없고, 이거 상장일 때만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권면액으로 해야 됩니다. 액면가로. 그러니까 상장회사나 요즘에 그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익배당 전액을 주주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비상장에서 하는 이렇게 2분의 1까지인데 상장이라든지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 결의를 해가지고 이익배당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것이지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을 때, 자, 주주를 줄 때, 지금 한번 참고로 보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지금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주식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죠. 또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 나눠서 한번 보자 이거죠. 차이점이 뭐가 들어있냐, 한번 이제 쭉 보는 것들을. 첫째 뭐냐면, 예를 들면 좀 회사 자본금이 좀 100주입니다. 자본금이 100주라는 것은, 자본금이 지금 5만 원이야. 그 얘기는, 만약에 500원짜리가 100주다. 간단히 말해서. 그럼 5만 원이죠. 지금 100주인데 500원짜리야.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익이익금이 자본이익금은 보통 없어요. 그죠? 자본이 없고요. 대부분 이익이익금이 겠죠. 이익이익금이 좀 10만 원이 뜹니다. 그럼 당연히 요 이익이익금이 뭐예요? 적립을 또 한 게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주에게 주당 한 주를 우리가 교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줄 때는요. 자, 공짜로 무상으로 줬을 때는 그 이익이익금이 아까 이익준비금 5만 원을 줄이면서 그죠? 이익준비금을 그죠? 줄이면은 그만큼 자본을 늘리면 되죠.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익준비금을 가지고 자본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죠. 그죠? 똑같이 이걸 똑같아요. 이번엔 이걸 아까 임의 전입금 5만 원을 줄여서 이걸 주식으로 줍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주식이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죠? 자, 이번엔 10원에는, 따라서, 우리가, 그런데 이익이익금은 변동이 없고, 액면만 줄 수 있죠, 액면만. 분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상신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주식 배당이 있고, 또 액면 분할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제 배웠던 것들을 보면은 이 무상신주나 주식 배당은 결국에는 그만큼 자본금을 이익이익금을 줄면서 그 돈 가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액면 분할은 그냥 그대로죠. 뭐 잘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주를 뭐죠? 200주를 500원짜리를 250원으로 하니까 100주가 그냥 200주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죠? 그냥 숫자만 늘어나니까. 자, 이번엔 자기 주식인데, 지금 자본금이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똑같이 이번엔 이익이익금이 3만 원이고, 임의적립금이 2만 원이고, 주가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그래요. 주주에게 10,000원씩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럼 10,0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적립한 걸로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립한 금액을 주면은 적립한 거니까 여기가 보세요. 지금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립금을 주니까 자본금에는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남은 걸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자본금에 변동은 없고 우리가 1,000원인데 그래서 900원이 될 것이다. 그거는 이게 이제 단순 배당이, 이게 단순 배당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수를 90주를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10주만큼 줄이니까, 이제 3만 5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자본금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배웠죠? 주식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요. 주식의 수를 줄이는 건 뭐예요? 감자죠, 감자. 이거 감자 얘기입니다, 비번이. 그래서 감자 했을 때는, 그만큼 주식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죠? 예. 자본금이 줄고 넘겨서 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데 반대로 10원은 자기 주식을 그냥 없애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금으로 줄 때하고 유상감자하고 주식할 때 이때는 자금이 유출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현금을 주거나 유상증자하거나 장시주식을 취득할 때는 결국에는 돈을 주는 거니까 회사의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우리가 아까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특히 자기 주식 취득 같은 거 못하게 하죠. 자꾸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살표에 이런 경우는 자금이 유출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미발행 주식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배당은 그래서 기출문제 주식 배당은 이제 아니죠. 발행 예정 주식이 지금 3만 주인데 3만 주를 초과할 수는 없죠. 3만 주 범위에서 주식 배당하는 것이지. 만약에 3만 주를 초과하고 싶으면요. 발행 예정 총수를 늘려야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라번의 중요한 것은 주식 배당은요. 반드시 뭐죠? 반드시 액면가인 권면액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액면가로. 그 다음에 주청결의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출문제 주식 배당은 우리 시험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고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청결의다, 이사결의가 아니고. 따라서 보통 재무제표 승인해서 주총을 결의하면은 보통 승인 한 달 내에 배당금을 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따라서 그 정기총회에서 그 재무제표 승인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배당금 채권이 생기니까 이 채권을 이제 누구한테 양도할 수도 있죠.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채권자들이 이걸 압류도 할 수 있고 뭐 가압류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예,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거기 뭐 5년 배웠었죠? 그 주식배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거. 자, 신주 혈액 발생 시기는 이제 주식 배당은 주총 결의한 날, 신주가 되는 것이지. 거기 영업 연도만이 아니고 그 신주가 되는 시기는 주총 결의시죠. 그때가 제가 아마 몰아서 한번 만들어졌었죠. 아까 동역배당 배웠었고요. 동역배당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건설이자 배당은요. 건설이자 배당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가 밀렸네. 426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뭐 그냥 한번 보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467조에 의해 보면 이제 우리가 조문에 이익공여금지, 우리가 이익공여금지라는 것은 이제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제한상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조문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주총 때 나가서 자기가 말은 못하겠어. 근데 한마디로 깡패를 한 10명 데려다가 놓고 그런 얘기예요. 갔다가 그냥 거기서 방해하거나 떠드는 거지. 들어놓고. 그죠? 예, 그래서 일종의 총애꾼. 그래서 일정한 발언을 해줄 걸 조건으로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돼서 어떤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벌칙도 정하고 아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조문을 근거로 보통 이제 주총장에서 오히려 큰 회사에서는 아예 막죠. 그죠? 할 말도 못하죠. 할 말도. 예,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특정한 주주에게 만약에 무상으로 어떤 이익을 공유했다면은 그건 주주 권리 행사 관련해서 공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뭐 잘 나오는 조문 아닙니다. 그냥 슬쩍 봐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이거 안 나오는데 우리가 민사 집행법 보면요, 우리가 우선 변제권 중에서 뭐 상법상의 사용인의 우선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게 이 조문인데요. 예컨대 뭐 회사가 어떤 고용 채권이 있어요. 볼까요? 신용보증금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 간의 고용 관계로 인한 채권, 주로 고용이죠. 고용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돈 받을 때 회사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겸연했다, 경매가 되면 요 상법상 요 사용인의 우선, 요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그 임금 채권처럼 우선 변제 특권을 줘요. 우리 확정일자 받는 것처럼, 그죠? 우리 그 주임법상 그렇게 이게 상법상 얘기하는 우리가 사용인의 우선권, 우선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때 우선 변제권은 그렇지만 질권, 저당권 같은 동산 담보권보다는 밀린대요. 그래서 요 질권, 저당권 다음 순위로 고용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겠죠, 순위가. 그래서 아마 요 조문 때문에 단서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시험에요. 자, 이제 사실 배당 쪽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거 몇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에 우리가 상법상 회사 관련 소송들이 봤었어요. 띄엄띄엄 봤는데 이걸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모아봤는데 첫째 이제 이사 해임소가 있습니다. 이사 해임소 주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받고 대행자 뽑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했을 때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해야 되는데 주총회에서 해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임이 부결됐을 때는 3%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그 총회 결의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사 해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요 이사 해임 청구는 먼저 주총을 기다려보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감사 해임도 비슷해요. 주로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 주로 뭐 신문에 나오는 그 각종 횡령 사건들이죠. 그래서 회사 자금을 이용하거나 횡령하는 거, 또 이사의 승인이 없는 경업 금지한 경우, 또 이사의 자의거래 같은 거 승인 없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이사를 해임에 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게 약간 번호가 밀렸네. 2번 먼저 볼까요? 같은 이사끼리. 다 배웠던 거예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가 있고, 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는 사전에 하는 것이고, 3번에 신주 발행 유지에 대한 것들이 또 따로 있죠. 예. 이건 주주가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4번에 그 유명한 주주의 대표소송 봤었고요. 그리고 5번에 신주 발행 무효소, 주리감이 하면서 6개월 내하는 것도 봤었고요. 주로 정관을 정하지 않은 종류식 발행이라든지, 또 신주유수권을 무시하고 한 거라든지, 또 현물 출자를 검사를 혐의했을 때 한다든지. 그리고 조문에는 없지만은 사채 발행 무효소가 있고요. 이거 이제 여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사채 발행 무효소는 일반 민사소송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다시 왔습니다. 7번으로. 7번을 와가지고 합병무효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병무효소는 그때 주리감정파 승. 주리감정파 승. 그러니까 합병 자본감 똑같아요. 주주이사 감사 총산인 상관제인 합병에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이렇게 해서 그때 6개월 이렇게 했었죠. 밑에 있는 자본감소 무효소는 감자무효소인데 똑같이 주리감정파 승.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해서 그 변경 등기 날부터 6개월 내 이쪽은 다 6개월짜리죠. 합병무효서, 자본무효서, 우리가 신유발행무효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6개월짜리였었습니다. 그때 한번 정리했었는데 이 합병무효서 7번을 보면요. 오른쪽 맨 끝에 이게 합병무효서가 또 분할합병도 있잖아요. 분할합병도 있으니까 또 포괄적 교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교환무효서도 있습니다. 주식교환무효서. 그러니까 주식교환무효서, 또 포괄적 이전에 대한 무효일 때 주식 이전 무효서. 그러니까 주식교환무효서도 있고 주식 이전 무효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는 거지. 이걸 뭐 처음 봤다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소송이 있구나. 법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봤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채, 이쪽은 이제 한 개씩 나옵니다. 한 개씩 나오는데 사채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많은데 가볍게 보실 정도세요. 그래서, 자, 369조에, 하여튼 우리가, 사채 주식은 다 뭐죠? 이사의 권료입니다. 이사의 권료예요. 이때 사채란 말은 이제, 개인 사채가 아니고, 그죠? 회사. 그 회사 이름으로 불리는 돈, 회사채. 그죠? 가 있겠죠. 그걸 말한 것이고요. 사가 이제, 회사, 이거죠? 이거 사채죠? 이게 아니고, 사채가. 이거 사채란 말은 이제, 회사가 빌리고, 이제 사채를 또, 그죠? 증권을 주죠. 예. 그래서, 사채 증권을 다 줍니다. 사항을 이제 펼치시고, 사항에, 이 사채 발행이 이제 이사의 발행인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가 긴박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회가 이걸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는데, 요 조문이 펼치시고, 요거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표이사에게, 왜냐면 일일이 뭐 이사해서 다, 그죠?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뭐죠? 1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하여튼, 원래는 원칙은 이사의 권리다. 사채 금액에 대한 1만 원 이상이라는 것들, 또, 사채는 이제, 회사채는요, 요게 사채에 대한 상환, 그러면 사채를 회사가 이제 이자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자부였죠.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죠? 그건 이제, 뭐 어떤 담보가 아니니까 신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래서, 일반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이죠? 10년짜리고요. 이자는 5년입니다, 5년. 잘 나오죠. 그래서 10년, 5년이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본은 10년이고요. 이자는 10년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연손해도 맨 밑에 지연손해도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는 10년이고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는 5년입니다. 원본 10년, 이자 5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나 볼 거야. 그 주식에는 현물 출자가 되지만 사채는 출자가 거의 없다. 지금 2번, 나번은 지우세요. 지금 사채 총액 제한은 없어졌어요. 이게 지우시고요. 그리고 다번에 1인 회사의 주총 결의로, 예, 그렇죠. 1인 회사는 이제 이사가 없으니까 할 수 있고요. 전환할 수 있고, 예. 자, 가번에 보면 이제 무슨 일이냐면, 이게 2011년도부터, 원래 옛날에는 자기 자산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개인도 내가 돈이 없지만, 돈이 없어도, 그죠? 자기가? 돈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 무슨 제한하냐. 회사도 돈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내가 돈이 빵이라도,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배, 20배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순자산의 4배라는 점이 없어졌고요. 사채 발행은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사고 많이 나죠? 이자를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그죠?
그거 같이 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사채를 일단 발행하면요. 이미 발행한 걸 다 갚고 왔는데 또 발행했어.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채도 이제 회사채도 똑같이 사채 청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하게 되는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보통 공모죠. 그죠. 공모 발행이 있고, 아예 총액 인수 발행 두 가지가 있죠. 공모로 발행하거나, 또 총액 인수가 있습니다. 보통 총액 인수란 말은 이제 거기 그 475조에 보면요. 사채 청약서에 의해서, 그쵸. 청약서에 인수하는 경우는, 그쵸. 그건 공모니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사채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도 같다. 근데 보통은 이제, 총액 같은 경우에 인수를 할 때는 한꺼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수 모집은 보통 증권회사가 이제, 예컨대 뭐 삼성물산이다 하면 삼성물산에 있는 사채를 사가지고 파는 거죠. 커미션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알 수 있고요. 뭐 이걸 그냥 직접 발행이 있고요. 아예 공모 발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채를 이제 청약서 두 통을 써서 이제 하면 이제 발행할 수 있는데, 그냥 볼 건 뭐냐면요. 10-2에 언더라인에 지금은 사채도 요새는 이제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자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에 언더라인 친 거, 중간에 10번에 있죠? 10조에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종이로 다 안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그 기출문제, 계약을 통해서 특정 의원의 사채 총액을 전부 인수를 하는 경우에, 전부 다 인수할 때는 청약서가 필요 없죠. 몽땅 다. 예컨대 A회사가 배업 발행해. 100억을, 지금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사채를. 10,000원짜리를. 예? 그러면 이 100억을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할 때는 이제 청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공모여가지고. 근데 그게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이 그래.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야, 100억 나한테 다 내놔. 빌려줄게. 예, 갑이 큰 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억 그냥 다 지금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그때는 그냥 별도의 청약서 필요 없죠. 그때 그냥 한 방에 사채 계약서 하나 쓰고 끝내는 거죠. 예, 청약서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 478조에 보시고, 예. 나머지 쭉 내려가서 최근에 사채 관리 회사라는 것이 생겼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수탁회사라고 있었는데, 이 수탁회사 대신에 지금은 관리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사채관리회사를 정해가지고 아예 돈을 받아주거나 채권을 보존하거나 이런 걸 위탁하는 회사인 사채관리회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482개 2조에 이제 사채관리회사라는 것이 있다 정도고요. 480조의 3에 보면요. 은행과 신탁회사 등 법률이 정한 사람만 해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관리회사를 해놨고요. 그렇죠. 사채 인수인은 안 되는 것이죠. 사채 인수인 이양만 펼치시고, 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꼭 관리회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사채를 산 사람이지. 그리고 이거 그냥 거의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잘 넘어가겠습니다. 나을 만한 것만. 하여튼 사채관리회사는 뭐 하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사채관리회사는 한마디로 돈이 이제 대신 받거나 또 돈 안 주면요. 돈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소장도 내고 그렇죠. 재판상 재판에 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돈 받는 거에 대한 다 해주는 거죠. 그죠? 예, 회사에서는 이제 손 띄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7번에 법원에 허가 받아가지고, 그쵸. 사채 발행 회사의 업무와 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사채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건 돈 받은 채권자끼리 집회를 또 열어서 하라. 왜냐면 하나하나 안 그러면
사채 발행하는데 뭐 사무실에 와서 맨날 들어올 수가 안 되니까, 이 사채권자끼리는 그 지폐를 가져라 되겠죠. 491조에 오른쪽입니다. 그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우리가 사채 관리 회사가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 청구를 뭐 개인별로 하면은 이게 완전히 뭐 들어놓게 될 거 아니야, 맨날 와서. 그러니까 해당 종류 사채 총액의 적어도 10분의 1, 10% 정도, 한 10%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근데 100억이라면 나 10억 투자했어. 10억이 안, 이렇게 10분의 1 가진 사채권자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예. 또 넘어가서 보시고요. 또, 500조에 보면요. 498조 대건? 498조에 가끔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1항에 사채권자들이 그 지폐를 결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배신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겠다. 물론 저는 동의할 땐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각 은행권 이렇게 개인한테 같이 모여서 결의를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저는 동의할 땐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500조에 보면요. 그러면 사채권자의 지폐 대표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적어도 조문이 500이에요. 500에서 500분의 1에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뽑아야지 아무나 뽑을 수 없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맞던 위임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나온 게 기출문제 다음 페이지, 뭐, 인가 받아야 된다. 그거 한번 나왔었어요.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 정도 보시고, 그렇게 보실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리. 주식회사만 사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서 뭐 이렇게 합병하면요, 사채 다 내놔야 되죠? 상환해야 되죠? 뭐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차환이라는 것은 이제 사채를 발행해, 사채를 갚어. 그죠? 사채를 갚는 거지, 뭐. 차환. 이건 딱. 그 다음에, 상계할 수 있죠. 사채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그 무기명시 사채. 지금, 주식과 달리 사채에 있을 수 있었고요. 10년, 5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이 전환납이 있고요. 물상대위 할 수 있죠. 주식의 소각평합할 때. 그렇죠. 주식을 받을 금액에 대해서 물상대위 압류해야 되죠. 당연히 사채권자는 돈 받을 주식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좀 쉬었다가 좀